송도국제도시와 바다가 맞닿은 솔창공원에 복합문화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전경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슨24 허승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케이슨24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는데요. 케이슨24, 케이슨24인지 이 이름의 뜻도 좀 궁금하고 24시간 운영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예. 케이슨24를 말하려고 하면은 인천대교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인천대교의 교량은 그 케이슨 공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종대교나 서해대교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인 공법인데 이게 케이슨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방식을 택한 공법이고 거기서 이 케이슨 그 인천대교를 만든 그 구조물을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 작업장이 지금 현재 한 4,000평 정도가 존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 일대가 24호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24 그 연속 이어지는 바램을 갖고 출발하는 게 케이슨 24입니다. 네, 집단지성을 상징하는 그 케이슨. 그리고 케이슨 이게 철근 콘크리트 뭐 상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뭐 입소문을 타면서 연간 찾는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천의 바다, 인천의 진정한 바다의 가치를 찾아준 결과 수도권과 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천의 바다는 뭐 개항의 역사이기도 했지만은 수탈의 통로, 또 대기업 자본의 창고, 국가기관의 항구, 또 군사시설을 철조망으로 막혀있던 곳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석양과 바다, 이런 바람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구나. 거기에 문화 컨텐츠가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무엇보다 뭐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해가 질 때 그 낙조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갤러리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갤러리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케이슨24 뭐 갤러리도 있고 안에 다양한 문화 복합 공간들이 있던데 갤러리 이름이 스페이스 N입니다. 뭐 해마다 15차례 이상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전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네, 저희가 해마다 한 15번 이상의 전시를 꾸준히 이루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다 초대전이라는 거거든요. 공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초대를 해서 기초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구조를 만든 것도 참 의미가 있고 또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천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장전 3회째 진행하고 있었고 또 인천조각가협회 72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합동 전시한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계속 뭐 지역 신진 작가, 청년 작가들이 꾸준히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지속된다는 것들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원고에는 없는 질문인데 초대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비용을 그러니까 이 케이슨24에서 특히 설치 이런 비용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수익은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복합 문화 공간이거든요. 송도 아트 컬처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저는 어떤 공간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문화와 예술의 날개, 그 다음에 반대쪽 날개는 먹고 마시는 그럴 수 있는 공간, 맛집이 아닌 감동으로 시작한 그런 공간 구성을 통해서 기꺼이 그 공간을 즐기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그것도 맛있는 구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갤러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예가 제가 깊지 않다 보니까 미술 쪽에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 N, 그러니까 케이슨24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케이슨24가 아주 친절한 갤러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전이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 관람객이 넉넉하다는 것도 좋은 거고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 속에서 작품에 대한 그 이해도도 깊어지는 것 같고 또 지역 그 학생들하고 예술을 공부하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그들하고 협업해서 도슨트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도슨트라고 하시면 네, 작품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헬퍼죠, 헬퍼. 해설자. 네, 예. 해설자. 예, 관람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 네, 네. 쓰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마이크는 아니지만은 설명해주는 그분들이 지역의 학생들, 아하. 신진 작가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좋은 네.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말씀하시죠. 네네. 예.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 관련한 책들이 한 4,000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학습하고 또 어떤 뭐 소양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 이게 친절한 갤러리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스페이스엔 그러니까 케이슨 24 내부에 있는 스페이스엔 그 갤러리 같은 경우는 유명 작가 전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지역 작가를 위한 무대도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학생들도 함께 와서 그러니까 미래 미술가죠. 예, 그런 사람들도 와서 함께 그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공간 역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온다는 의미는 가족 구성원 또 그 아이들 또 뭐 다양한 층들이 와서 학습적 기능도 있고 그러면서 그 미술품과 자연 풍광을 보면서 예술가로서의 그런 공부를 하고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네네. 우리가 흔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유명 작가들 하면 어떤 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까? 지금 그 우병출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요즘 핫한 작가거든요. 하루 15시간 이상씩 작품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거의 뭐 솔드아웃 될 정도의 반응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붉은 산수와 이세연 작가, 그다음에 최용욱 작가 이런 분들은 이거 좀 통하는 작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분들, 네네. 네, 주목받는 작가부터 시작해서 네네. 앞으로 주목받을 작가까지 모두 이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네네. 대표님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꼭 원고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그냥 쭉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아까 솔드아웃이라는 표현도 좀 쓰셨습니다. 솔드아웃 그러니까 미술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미술 재테크라는 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뭘까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컬렉터 소비자가 회화 소비자가 기꺼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주고 네. 구입해주고 그 비용이 또 작품 활동과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제 통하는 작가, 서울에서 통하는 작가 3분 이상을 모셔서 예. 그런 작품을 전시함으로 해서 기꺼이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컬렉터들이 인천을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 작가들한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시아 아트쇼가 그런 창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궁금한 점이 네. 요즘에 통한다는 그 미술이 있잖아요. 네네. 미술 트렌드 잘 모르는 분들께 어디 가서 이 정도 얘기하면 미술 좀 안다 이런 느낌 줄 수 있다. 어떤 작품들이 요즘 통합니까? 네, 요즘은 그 MZ 세대라고 해서 조금 그 집에 걸어놓기 좋은 거, 집에 걸었을 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 또 보기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 그 치유와 감동, 회복이 있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작품들이 많이 좀 그 통하는 것 같고 또 원로 작가들의 뭐 추상, 그러니까 뭐 스토리와 이력이 탄탄한 작가들 예. 그런 작가들이 많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하셨더라고요. 인천의 미술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인천의 미술 시장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운이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시립미술관에 대한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 또 온도심과 구도심 다양한 곳에서 그 갤러리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은 징조이고
또 아시아 아트 쇼, 그다음에 이어서 미협에서 했던 아트 페스타, 예.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과 에너지들이 충분히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주변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전시회,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붉은 산수화가 가득하다면서요. 네네네. 이번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작품, 보기 힘든 작품, 500호 정도 되는 작품이 2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5톤 트럭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국의 조지 크룬이라고 하시거든요. 이세연 작가를.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야간 투시경에 비치는 붉은 그 색감이 있거든요. 그게 예. 동양화. 그 다음에 서양화의 온금과 기법이 매치되어 있어서 그 최전방에서 바라보는 그 휴전선의 모습은 예. 좋은데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잘 담아낸 작품인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세연 작가 얘기하셨고 네. 사실 스페이스엔 음악도 케이스 24에 가득하다면서요. 네네. 미술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저희 케이스 24는 실내 공연장 하나와 외부에 공연할 수 있는 컨디션 공간들이 한 4개가 더 있거든요. 공연장도. 매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했고, 그곳 케이슨에 오면은 항상 음악과 또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므로 해서 그곳 인천의 진정한 그 서해안의 가치, 석양의 가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했거든요. 예. 특별히 초기에는 송도에 있는 8개 대학을 연합해서 이그니시라는 음악 동아리 연합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늘 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예. 저희가 그 페스티벌을 한 4개 정도를 했습니다. 네, 레트로 페스티벌 등 이런 걸 해서 지역과 또 인천을 알리는 일에 해왔는데 요즘 많이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더 나아져서 낙조를 보면서 음악을 들을 날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허승양 케이슨 24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